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9월 1일 미국 주식 차트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도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지난주 한 주 흐름과 그것을 토대로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차트 분석해 드릴 건데, 너무 많은 종목을 다루다 보니까 좀 집중력도 떨어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제대로 파악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나스닥 S&P 큰 흐름 짚고 나서 빅테크 ETF 차트 보고 나서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 및 새로 추천드릴 종목, 이렇게만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큰 흐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봤을 때 2002년부터 대파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이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일봉으로 봤을 때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려면은 사실 아직도 한 달 정도는 더 하락이 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이 안 나오고 바로 올라간다면 중파동 4파동이 아니라 1, 2, 3의 1, 3의 2, 3의 3으로 치고 나가는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흐름에서 지지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 2024년 7월 10일부터 하락 파동이 시작돼서 WXY 파동과 하락 파동을 일단 한 차례 종결이 되었죠. 그리고 1, 2, 3, 4, 5 파동으로 상승 파동이 한 파동 나온 다음에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목금에 지속적으로 이 하락 채널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졌고, 또한 이 검은색 선이 나스닥 큰 흐름에서 중파동 3파동 채널의 하단선인데, 이 하단선을 지속적으로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채널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고요. 다시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3파동 채널 하단 지켜준다면 크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1, 2, 3으로 크게 올라갈 것이고, 이 3파동은 이전 고점을 넘는 큰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S&P 차트로 봤을 때도 현재 7월 중순부터 하락 파동이 WXY 파동으로 나온 후에 반등이 1, 2, 3, 4, 5로 한 파동 나온 후에 하락이 진행되면서 이전 중파동 3파동 채널 하단 깨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횡보 조정이 나타난 후에 재차 상승해주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스닥 및 S&P 포함된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흐름 숙지해진 상태에서 여러 종목들 차트 보겠습니다. 우선 TQQQ입니다.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죠. TQQQ는 2022년 말부터 중파동 1, 2, 3파동까지 올해 7월 초까지 마무리한 후에 현재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었고, 지금 똑같이 이평선 지지대주며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올라준다면 4파동이 아니라 3의 1, 3의 2, 3의 3으로 파동 카운팅을 변경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고, 당연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하락한다면 4파동이 아직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SOXL도 마찬가지입니다. SOXL도 중파동 1파동을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23년 7월 중순까지 진행한 후에 중파동 2파동은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그리고 2023년 11월부터 3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큰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이게 3파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의 1, 3의 2, 3의 3으로 이어지는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파동이 끝나고 4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한 달 정도 하락을 지속하면서 러닝 플랫 형식으로 4파동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SXL도 상승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FNGU 보겠습니다. FNGU 빅테크 3배 레버리지 ETF죠. 똑같습니다. 2023년부터 중파동 1, 2, 3파동까지를 올해 7월 초까지 마친 후에 현재 4파동이 진행 중인 걸 수도 있고 3회 이게 3파동이 아니라 3회 1파동이고 3회 2파동 마무리된 후에 3회 3파동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FNG는 다만 이전 상승 채널을 저항을 맞고 내려와 줬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해주더라도 이전 채널 하단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평선 지지되면서 어쨌든 다른 나스닥, S&P 그리고 SXL과 비슷하게 올라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TNA 보겠습니다. TNA는 러셀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대파동 3파동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회 1, 3회 2, 3회 3으로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지속적으로 급등해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전에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상승 파동이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급락 나오면서 차트가 깨지는 듯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음봉이 크게 하나라도 나온다면 ABC 형태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NA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42불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TMF 보겠습니다. TMF는 장기채권 3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되었고 대파동 2파동은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3파동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이평선 다 뚫고 하락하면서 이게 ABC로 크게 하락하거나 잠깐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 공포심을 들게 했거든요. 그렇지만 재차 다시 한번 이평선 위로 올라 주었죠. 이번에도 이평선 위로 올라 줄 것이고 당연히 더 하락하면서 이 61선, 120선까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올라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는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올라줄 거로 보고 있고 만약에 ABC 형태로 크게 급락이 나온다면 하동 카운팅 수정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3파동의 범주에 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MF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보다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작할 때 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은 건설주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시작해서 23년 7월 중순까지 대파동 1파동 종료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23년 10월 말까지 나왔고 이후에 3파동이 3회 1, 3회 2, 3회 3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3회 3파동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이 21선 라인까지는 매수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 3회 3파동이 다시 한번 1, 2, 3회 1, 3회 2, 3회 3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락이 끝난 것이 아니고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할 매수한다면 그런 리스크는 좀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상승 다시 시작한다면 200불 넘는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빅테크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애플입니다. 애플은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대파동 1파동이 진행되었고 이후 2파동이 24년 4월 말까지 진행. 현재는 3파동 구간이며 3회 1, 3회 2파동까지 8월 초에 마치고 3회 3파동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구간은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좀 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지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잠깐 상승 후에 윗골이 달고 음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며칠간은 더 하락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 2, 3으로 재차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자체는 조금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애플은. 다음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23년 3월부터 23년 8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2파동은 10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3파동은 24년 5월 초까지 진행된 후에 4파동이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으로 올해 8월 초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치고 나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의 상승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마존 고점을 넘기는 상승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평선의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지만 며칠 조정 맞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23년 1월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7월까지 진행되었고 대파동 2파동은 23년 9월까지 진행된 후에 3파동이 올해 7월 초까지 진행되었고 현재 4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이미 끝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끝난 것이라면 4파동이라고 보기보다는 3회 1, 3회 2, 3회 3으로 보는 게 길이상으로는 더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 4파동이 아직 남은 것이라 봤을 때는 이전 2파동과 같이 깊게 하락 나왔다가 잠깐 반등 나오고 살짝 더 하락하고 상승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한 번 더 하락하면서 241선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있으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는 22년 11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23년 7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2파동은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3파동이 24년 4월 초까지 진행되었고 4파동은 24년 7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5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항 맞았지만 21선 지지되고 있습니다. 지지되면서 재차 상승하면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위에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지금 이번 주 바로 상승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메타와 아마존이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은 2023년 3월부터 대파동 1파동 9월까지 진행하였고요. 대파동 2파동은 24년 3월 초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3회 1파동 이후 3회 2파동이 다 나왔거나 아직 살짝 남은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승 나온 뒤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241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는 조정일 수 있겠고 지금 당장 바로 올라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호하지만 결국 며칠 더 하락하더라도 상승으로 확실한 전환을 보여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 중순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23년 10월 말까지 나온 후에 대파동 3파동이 올해 6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ABC로 하락파동 나온 후에 다시 한번 상승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이번 이 3파동이 3파동이 아니라 3의 1파동이고 ABC로 3의 2파동 마친 후에 3의 3파동 나아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제가 이전부터 크게 50% 정도 올라준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채널 하단선에서 결국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60일선 지지되었고 실적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동안 조정 없이 상승이 진행됐던 거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 3파동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12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진행해서 21년 11월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23년 1월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3파동은 1, 2, 3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관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 파동값과 상관없이 중요한 기준선은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도 고점 이은 저항선 맞고 하락해주는 모습 보였고 그러면서 이평선 확인하고 다시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테슬라 사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저항선을 못 넘어줬지만 지금 추세라면 넘어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손절가를 205불로 잡고 또는 202불로 잡고 매매한다면 손절까지의 폭도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손익비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손절가만 타이트하게 잡고 간다면은 좋은 매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아이온큐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테슬라랑 아이온큐는 지켜보다가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에서 테슬라 이제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가만 잡고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이온큐 지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2주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과 1주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차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이번 주 매수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2022년 12월 말부터 23년 9월 초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지금 8월 초에 종결될 가능성에 대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이은 저항선들 다 뚫어준다면은 매수해 볼 수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온 것은 없으나 이전 저항선들을 다 지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온큐도 소형주고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7불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소형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며 비중은 소량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UNH 보겠습니다. UNH는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UNH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은 어려우나 최근에 22년 11월부터 24년 4월까지 ABC로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이 나오고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은 1, 2, 3으로 치고 나가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555불에서도 매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하락 마치고 상승 다시 재차 하락했다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후 상승 지속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고점 갱신한 구간이죠. 이제 앞으로 남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 얼마든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추천하는 이유도 있었죠. 예,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하락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크게 올라서 부분 익절이라도 진행해야 될 때가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지난주에
매수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23년 5월부터 7월까지 1파동 상승 나온 후에 2파동이 길게 나오면서 올해 8월 초까지 하락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이 진행돼주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은 저점으로부터 30% 넘는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익절하고 나서 조정 왔을 때 다시 잡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분할 매도하셨다가 조정 오면 다시 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블록 보겠습니다. 블록은 23년 10월부터 24년 3월 초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 후에 대파동 2파동이 8월 초까지 나왔고 이후 3파동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도 매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이전에 추천드렸던 가격에서 큰 차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 볼 수 있고 손절가를 잡는다면 63.9불 선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평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온 후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잡고 매수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크게 하락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인다면 그때도 다시 사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간다면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갈 수 있고 상승 바로 나온다면 이전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노바백스 보겠습니다. 노바백스는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1파동 상승 나온 후에 ABC로 2파동이 8월 초까지 나왔고 이후 다시 한번 1, 2, 3으로 파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 구간에서 지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이 이평선까지 테스트 해줄 수 있으나 11에서 12불 사이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1불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주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노바백스 지금도 매수는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전에 사셨던 분이라면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항선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 가능한 구간이고 그 전까지는 홀딩 하시는 구간입니다. SMR 보겠습니다. SMR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1파동을 24년 2월부터 해서 7월까지 진행한 후에 2파동이 지금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구간에 바로 상승 나와줄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온다면 241선 테스트하고 올라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밑골이 살짝 달고 올라주거나 바로 올라주거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가격과 큰 차이는 없죠.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좀 더 안전하게 사시겠다면 이 241선 확인하는 거 보고 사셔도 되겠습니다. 올라준다면은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상승, 조금씩 하락한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리스 에너지입니다. 아이리스 에너지는 22년 12월 말부터 23년 7월 중순까지 대파동 1파동 나왔고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아이리스 에너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요. 저는 3회 1, 3회 2, 3회 3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 걱정되신다면 비중을 반 정도를 줄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분할 매도하고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으나 아예 다 팔고 기다리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상승 하락 이후 다시 한번 상승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나 매수한다면은 이전 저점인 이 7.3불 기준으로 손절가는 잡고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24년 2월부터 24년 3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2파동을
8월 초까지 진행한 후에 현재 3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이 121선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상승할 것을 생각해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었으나 지금 상승 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에너지와 똑같이 비중을 반 정도로 줄여서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매수 가능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121선에서 지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현명한 매매법은 이전 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갖고 있는 물량을 홀딩하시고 또는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이전 저점을 깨준다면 우선은 물량을 파셨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사보는 그런 매매가 제일 현명하겠습니다. 루시드 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 해오다가 24년 6월부터 7월까지 한파동 상승이 나왔고 이후 하락이 8월 초까지 진행된 후에 재차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은 저점 대비 거의 7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은 ABC로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가능한 구간이고요. 한 차례 더 하락하면 다시 한번 사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올라줄 수도 있지만 ABC 안전하게 상정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 아직 매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분할 매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시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 다시 그 물량 사볼 수 있겠습니다. 어도비 보겠습니다. 어도비는 22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을 23년 12월 말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올해 5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며 현재 좋아하는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3회 1, 3회 이후에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 뚫어주면서 3회 3파동 나가는 아주 전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추천을 드렸고 이 지난주에도 고점을 이은 저항선 비비고 있는 구간이니 하락 나오면 다시 사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살짝 나오고 저항선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상승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볼 수는 있고요. 한번 떨어졌을 때 산다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신규 매수 원한다면 이전 저항선 다시 테스트할 때 사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화이자 보겠습니다. 화이자는 24년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이 나오다가 상승 1파, 하락 2파 나온 후 다시 한번 3회 1, 3회 2, 3회 3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6일에도 매수 추천 드렸고 23일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이평선 뚫어주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 높은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목표가는 이전 고점을 잡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241선에서 저항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라브 보겠습니다. 라브는 바이오테크 세배 레버리지 종목입니다. 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을 24년 2월 말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2파동이 조금 애매합니다. 2파동이 삼각수렴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ABC 러닝 플랫으로 이 8월 초에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3파동이 나오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삼각수렴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3회 1, 3회 2 이후에 3회 3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요. 지금 매수한다면 이 삼각수렴 하단을 향해서 내리꽂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 금요일 저점인 134.8불로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뚫어준다면 이전 고점까지 1차 목표 이후에 이전 고점을 뚫어준다면 어디까지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서도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G스케일러 보겠습니다. G스케일러는 23년 5월부터 24년 2월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올해 8월 초까지 나왔고 이후에 지금 상승 3파동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전 일주일 전에도 지금 상승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저항선 테스트할 수 있고 이때 사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사셨더라면 지금 3% 정도 수익인 구간이고요. 지금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차례 더 저항선 테스트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한번 테스트한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볼 수 있고 올라준다면 똑같이 이전 고점을 목표로 홀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이번 주에 테슬라, 아이온큐, 네일, 라브, 디스케일러 이제 새로 추천드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화이자와 SMR, 블록은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인 종목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을 다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종목이 5개만 넘어가도 관리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좀 성향에 맞는 종목을 골라서 분할 매수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수익을,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원하시는 차트 분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